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책에 102페이지 피시면 돼요. 자, 102페이지 보시면 102페이지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운동이 있다면 사실은 뭔가가 변하는 것도 있죠. 변하는 운동도 있어요. 자, 우리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변하는 운동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다양한 변하는 운동을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배우는데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어요. 등속 운동.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있어요. 직선으로 가는데 점점 빨라지는 아이도 있고 점점 느려지는 아이도 있단 말이야. 됐어? 자, 그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자,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낙하 운동이라고 할 건데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낙하 운동이라는 단어하고요.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둘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무거운 쇠구슬이 있어요. A, 2kg짜리야. 가벼운 깃털이 있어요. 걔는 B, 1kg짜리라고 치자. 자, 이걸 땅을 향해서 그냥 내가 손만 놔서 떨어뜨릴 거야. 그럼 얘는 떨어지니? 떨어집니다. 왜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 그쵸?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떨어질 건데 실제로 얘가 떨어지면서 중력만 받아? 아니요. 떨어지고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중력도 받지만 뭐도 받니? 공기저항.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래로는 중력도 받지만 이거 쓰면 안 되지. 중력도 받지만 사실은 위쪽 방향으로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공기저항도 받아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요. 지구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낙하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공기저항도 작용합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볼래? 자, 무거운 쇠구슬하고 가벼운 깃털을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지게? 네, 무거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깃털은 나중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실험해 보면 우리는 무거운 쇠구슬은 없으니까 무거운 쇠구슬하고요. 가벼운 깃털.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실제로 여기에 공기 저항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떨어져?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고요. 가벼운 게 나중에 떨어져요. 자, 그러면 가벼운 게 나중에 떨어지는 건 뭐 때문이야? 공기 저항 때문일까? 아니면 지구에서부터 받는 중력이 크기 때문일까? 라고 하면요. 얘는요. 2kg니까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얼마로 잡아당기냐면 19.6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얘는 1kg니까 지구가 아래쪽으로 얼마로 잡아당기냐면 9.8N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애는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 차이 때문일까? 공기 저항 때문일까? 첫 번째, 공기 저항을 없애면 어떨까? 라는 겁니다. 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있는 공기다. 자, 공기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게 낙하 운동이고요.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을 뭐 한다는 거야? 무시. 다시 말해서 이 안을 진공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 라는 얘기예요. 무거운 쇠구슬이 있고요. 가벼운 깃털이 있는데 누가 먼저 떨어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아무리 공기 저항이 없어도 얘는 아래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19.6N이고 얘는 9.8N이란 말이야. 누가 먼저 떨어질까? 그래서 그러면 천천히 떨어지는 게 공기 저항 때문이라면 공기 저항을 없애면 둘은 어떻게 떨어져야 될까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둘은 어떻게 떨어져야 될까요?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되겠어? 그러면 공기 저항 없을 때는 동시에 떨어져?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교실에 있는 공기를 없애면 들은 다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자, 요걸 여기다가 살짝 올리시면 무거운 책이 떨어지면서 공기를 밀어요. 그래서 그러니 종이가 받는 공기 저항이 최소한으로 줄어요. 우린 여기 진공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요. 내가 이걸 놓으면 자, 아까처럼 종이가 나중에 떨어질까 아니면 동시에 떨어질까? 이걸 보시면 얘가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 수 있겠죠. 상상해. 종이가 먼저 떨어질까? 아니, 종이가 동시에 떨어질까? 나중에 떨어질까? 상상해 보시면 돼요. 각각이 받는 중력의 크기 똑같습니다. 19.6N, 9.8N. 되겠어? 보이세요? 동시에 떨어졌어요. 됐어. 그러니 물체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관없어. 가벼운 애가 천천히 떨어졌던 거 뭐 때문이야? 공기 저항 때문이야. 그러니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 떨어지면 무게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져. 됐어? 이겁니다. 이걸 처음으로 생각해낸 과학자가 누굴까요? 이 실험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과학자가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무거운 쇠구슬과 가벼운 깃털을 떨어뜨리면 깃털이 나중에 떨어지는데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동시에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릴레이가 실제로 피사의 사탑에 가서 이 실험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를 그냥 생각만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 사자, 생각 도자, 사고 실험한 것뿐이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 맞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가벼운 애가 천천히 떨어졌던 건 공기 저항을 받아서구나.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무겁다고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은 무관하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쇠고수를 떨어뜨리나 가벼운 깃털을 떨어뜨리나 무거운 쇠고수를 떨어뜨리나 시간에 따라서 속력은요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2kg든 1kg든 무관하다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진다고요? 얼마씩 빨라진다고? 9.8씩 빨라진다. 되겠어?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다중성광 사진기를 찍어보면 그게 무거운 쇠구슬이든 깃털이든 1초 지난 후에 위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됐어? 왜? 속력 변화가 똑같으니까. 1초 지나면 속력이 9.8로요.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둘 다 똑같이 얼마? 4.9m 떨어져요. 됐어? 2초가 지나면 속력이 19.6입니다. 그래서 2초 동안에 낙하한 거리는 둘 다 19.6m예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가볍던 무겁던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가벼운 물체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 공기 저항 때문이야. 무게 때문이 아니고. 됐죠? 공기만 없다면 가볍던 무겁던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이유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1초당 속도 증가량을 멋진 말로요. 그걸 이 그래프의 기울기,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때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져.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속도가 똑같아서 동시에 떨어져.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102페이지 보시면 102페이지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때 자유의 밑줄 공기저항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애가 어떤 애가 자유낙하 하고 있어 라고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손 들고 공기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식한 거죠. 자유낙하는 공기저항이 없을 때 일입니다. 되겠어? 공기저항이 없을 때를 얘기한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1초당 속도가 9.8씩 빨라진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그 그림 밑으로 내려오시면 가운데 아래쪽에 됐어. 무거운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공기저항이 없을 땐 동시에 떨어지는 그림 보이시죠? 다중성광 사진기. 근데 공기가 있을 때는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맨 밑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등속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운동 그래프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렸어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일정한 모습이면 자유낙하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띌 거다. 자, 그래서 두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지? 자, 근데 어떤 모습을 갖더라도 그 밑에 있는 면적은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얘기한다.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자, 103페이지입니다. 시작. 답지는 아까 폰에다가 올려준 그 답지야. 넘겨서 질문 없으면요 104페이지부터 쭉쭉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111페이지까지 풀 거예요.
시험지. 이 뻔뻔한 연놈의 새끼들 시험지. 그래요, 사진은 받았어.
번째 질문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하는데 공이 4초 동안에 낙하했을 때 땅에 닿았습니다. 공은 4초 동안에 자유낙하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그 4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바로 공의 처음 높이고요. 4초 동안 낙하할 때요. 시간 속력보다 지구에서 하는 속력이 9.8씩 증가하니까 4초 동안 그 속력이 32.2예요. 그러니까 낙하거리는 이렇게 어디까지 하냐고? 일단은 푼대까지 지점에 질문 나가야 돼서 현수도 푼대까지 지점. 심심해요. 얼른 하죠. 자, 채점 다 못한 사람들은 이따가 해주시고요.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질문 못한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서 112페이지로 가시면 112페이지에서 일과 에너지인데요. 일과 에너지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1파트까지만 해드릴 테니까 거기까지만 문제 풀 수 있게끔 해보죠. 나머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같이 합시다. 자, 우리요. 이제 3단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일과 에너지야. 근데 일과 에너지에서요. 일과 에너지 뭐가 중요하냐면 일이 뭐야? 이제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3학년 1학기 내용 중에서 물리 파트에서 또 하나의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빠는 회사일 하느냐고 엄청 힘들대. 엄마는 집안일 하느냐고 엄청 힘들대 라고 하는 그 일과 개념이 다릅니다. 자,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언제나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서 하는 일과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학에서는 1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럼 과학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 일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일을 해주는 대상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놓여있는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한테 일해줄 거야. 이겁니다. 대상이 필요해요. 그 물체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힘을 줘서 밀어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되고요. 그 힘을 준 결과 물체는 힘을 준 방향으로 밀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A 위치에 있던 물체가 B 위치로 이렇게 왔어요. 그럼 나는 일한 겁니다. 그래서 일은요, 반드시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합니다. 물체에 힘을 줘서요,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물체한테 힘 줬어. 그 힘을 줘서 물체를 이렇게 밀고 가? 나 일하고 있는 중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일이야. 그러면 일을 했다면 얼마만큼 일했는데? 라고 하는 일한 양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일은요, 네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값이에요. 내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값을 우리가 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 A라는 물체한테 10N의 힘을 준 거지 2kg를 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물체의 질량은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10N의 힘을 줬어요. 그 10N의 힘으로 물체를 2m 밀고 갔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은 20Nm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단위를 이렇게 길게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요. 자, 과학자 이름을 따서 새로운 단위 20줄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 그래서 원래 줄이라는 단위의 원래 값은 뉴턴미터인데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줄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줄입니다. 내가 한 일은 2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일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물체한테 내 힘을 줘서 그 힘으로 밀고 가면 나는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어? 그 한 일을 구할 때 언제나 힘의 단위는 꼬매나 뉴턴만 다른 단위 안 돼. 힘의 단위는 언제나 뉴턴이야. 그리고 거리의 단위는 언제나 미터만 돼.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거 학교에서 주실 거거든요. 환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터 단위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물체를 밀고 가는 일도 하지만 사실은 물체를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입니다. 자, 내가 바닥에 2kg짜리 그물체가 있는데요. 요번에는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릴 거야. 2m를. 그래서 물체가 여기 오게 할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힘을요,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지구가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만큼의 힘을 주면 최소한 물체를 들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나와요. 그럼 이 중력이 얼마일까요? 얼마? 그러니까 얼마? 얼마? 9초. 2 곱하기 9.8이잖아요.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꾸려면 9.8을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19.6뉴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나의 힘은 안 가르쳐줘도 19.6뉴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19.6뉴턴이라는 힘으로 2m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9.8 곱하기 2kg 곱하기 들어 올린 거리 2m 하시면 39.2줄이에요. 라고 하는 일이 나오겠죠. 되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일은 언제나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로 계산하시면 내가 한 일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밀고 가던 들어 올리던. 근데
이러한 일에도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셨겠죠? 항상 힘의 단위는 뉴턴이어야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9.8을 곱해서 뉴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일을 구할 건데, 자, 이러한 여러분들이 한 이 일에도 뭐가 있냐면 일에 종류가 있어요. 일의 종류가 있어요. 저는 물체를 미는 일도 했고 들어 올리는 일도 했는데, 그래서 일의 종류가 있대요. 자, 뭐냐면 물체를 들어 올릴 때요. 그래서 누구만큼 힘이 필요해? 중력만큼이요. 그래서 얘는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이 필요한 힘의 정체가 중력이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한다.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일한 거야? 그 힘의 종류가 일의 종류예요. 그래서 얘는 중력만큼 힘을 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해요. 되겠니?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물체를 밀 때요. 필요했던 이 10N은 중력입니까? 물체를 밀 때 힘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마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kg짜리 물체지만 얼음판에다가 놓고 얘를 밀은 최소한의 힘은 10보다 작을 거고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아스팔트에다 놓고 똑같은 물체를 밀 때 힘이 더 들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밀 때 드는 힘의 정체는 바로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마찰이 한 일이라고 한다. 밀고 가는 건 마찰이 한 일. 왜? 마찰만큼 힘드니까. 들어 올리는 건 중력이 한 일. 왜? 중력만큼 힘드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제 내죠. 밀고 갔어요. 됐죠? 보이시죠? 중력이 아니라 얼마? 내가 밀고 가고 있어. 중력이 아니라 얼마? 0입니다. 중력은요, 중력 방향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려야 되는데 얘는 옆으로만 갔어요. 중력이 아니라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마찰이 아니라 얼마? 0입니다. 마찰이 아니라 바닥에다 물체를 두고 밀고 가야 되거든요. 밀고 가는 게 없어요. 마찰이 아니라 없어요. 되겠어? 얘는 중력에 대해서만 일을 한 거고요. 얘는 마찰에 대해서만 일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힘이 드는 정체가 마찰이었으면 마찰이 한 일, 힘이 드는 정체가 중력이었으면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체를 밀 때는요, 중력만큼 힘드는 게 아니고 바닥에 마찰력만큼 힘들기 때문에 얘는 마찰이 한 일이지 중력이 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일에도 종류가 있다. 마찰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또 다른 학교에서는요, 이 상황을 주고 마찰력이 얼마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준 힘이 마찰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일은요, 언제나 물체에다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시면 한 일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을 하고요, 우리는 아까 배운 것처럼 내가 한 일을 그래프로 그리고 싶어요. 자, 한 일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내가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다 그린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저 상황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요, 그래프의 X축은 밀고 간 거리입니다. Y축은 그 물체를 미는데 든 힘입니다. 그러면 저 I는 1m, 2m까지 밀고 가는 동안 10N이라는 일정한 힘을 계속 줬잖아요. 이렇게 그려요. 근데 선생님, 1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여기 1 없는데요? 힘하고 거리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1 어떻게 해요? 1 어떻게 해요? 빨리 찾으세요. 면적이죠. 힘은 세로에 있고 가로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한 물리량이 1은 면적 속에 숨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거리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2m 밀고 가는 동안 한 일이 20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Y축이 힘이고 X축이 밀고 간 거리이기만 하다면
자, 얘처럼 일정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점점 크게 줘서 2m일 때 힘의 크기가 10N이에요. 그래도 밑에 있는 넓이가 한일인 건 맞습니다. 그래프의 모양하고 상관없어. 단지 삼각형의 넓이를 가질 때는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죠. 이럴 때는 한일이 10줄밖에 안 돼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힘거리 그래프는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밑에 있는 그래프의 면적이 어디나 한일을 나타냅니다. 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러한 한일과 한일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 나는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일이 없대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의 양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한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한일은 없겠죠. 되겠어? 선생님이 저기서 막 뛰어와서 칠판을 밉니다.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 왜요? 그쵸. 됐어?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줬는데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없다면 한일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탐구 건물을 밀어? 자, 그래봤자 안 움직여요. 한일이 없는 겁니다. 되겠어? 두 번째는요. 밖에 있는 자동차 막 가고 있죠. 근데 그 자동차한테 내가 지금 힘을 주고 있니? 안 줬어요. 나 힘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에 한 일은 없습니다. 되겠어?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 힘이 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가 골 때려요. 얘가 골 때리는데 내가 힘도 줬고 그래서 이동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힘도 줬고요. 이동도 했는데 한 일이 없대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임 거리가 없으니까 여긴 건 당연하죠. 근데 얘는 든 상태로 앞으로 걸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 물체가 100N이라고 치자. 자, 100N짜리 물체를 들고 있어. 나 힘 어디로 주게? 힘을 어디로 주고 있게? 힘을 떨어지지 않게 위쪽으로 100N의 힘을 주고 있죠. 됐어? 그 100N의 힘을 주면서 내가 앞으로 2m 걸어가. 자, 이때 한 일이 없습니다. 왜요? 힘을 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정확하게 90도라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힘을 주고 있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일 땐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고등학교 물리에서 배울 겁니다. 되겠어? 이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처럼 사람이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갑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한 일이 없죠. 왜? 힘을 주고 있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그래요. 됐어? 근데 힘을 주고 있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경우가 또 있어요.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 말고요. 이 경우가 또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언제나 90도예요. 뭐가 있을까요? 계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요. 그 물체를 내가 뺑글뺑글 돌리는데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해요. 그랬을 때 물체가 이 점에 왔을 때 얘는요. 사실은 가고 싶은 운동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얘가 공이 가고 싶은 운동 방향이에요. 근데 왜 그리 못 가? 힘 받아서 그래. 어느 쪽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죠. 그랬을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에 도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와도 물체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이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입니다. 근데 왜 그리 안 가?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 받아서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항상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에요. 얘는 아무리 100년을 돌던 1000년을 돌던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요. 아무리 돌고 있어도 인공위성은 한 일이 없습니다. 왜? 등속 원운동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도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이 존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괄적으로 일에 대한 얘기인데 들을 거 다 들었어. 자, 이제 생각해봐. 바닥에요.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적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요. 2m 밀고 간 후에 그래서 물체가 여기에 오면 그 물체를 2m 높이로 들어 올려. 그래서 얘를 선반 위에 올리기까지 했어. 이게 흰색이 일을 한 경로야. 근데 노란색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2m를 먼저 들었어. 그리고 들어서 선반 위에 올렸어. 이게 노란색이 일을 한 경로야. 되겠냐? 자, 이때 흰색이 한 일 1번, 노란색이 한 일 2번. 누가 한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그래서 판단. 자, 누가 한 일이 많아? 1번이야, 2번이야, 같아? 2번이 한 일이 더 많아요. 또요. 윤아, 몇 번? 1번이 한 일이 더 많아요. 서연, 1번. 우영, 2번. 수연, 현수, 1번. 자, 한 일은요. 1번이 한 일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요. 1번은요. 물체를 바닥에 대고 밀고 가요. 마찰이 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찰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마찰이 한 일은 마찰력이 16톤에다가 밀고 간 거리 2m를 하는 거니까 20줄이에요. 요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는 일을 우리가 중력의 한 일이라고 하죠. 중력의 한 일도 있습니다. 단지 얘는 들어 올리기 위해서 10N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2kg니까 19.6N의 힘이 필요해요. 자, 그 물체를 2m 들어 올렸기 때문에 한 일은 39.2줄입니다. 자, 1번은요. 이 두 개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1번이 한 일은 59.2줄의 일을 흰색이 한 겁니다. 자, 근데 노란색은 거꾸로 들어 올렸어요. 중력의 한 일 39.2줄의 일이 있죠. 근데 문제는 얘는 이렇게 든 상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걸어가죠. 이 구간을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노란색이 한 일은 39.2줄이 답니다. 그래서 한 일의 양은 1번 경로로 일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겁니다. 같은 양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상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든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는 건 한 일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다양한 걸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보면 2kg짜리를 2m 밀고 가는 동안 한 일과 2kg짜리를 2m만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왜? 드는 힘이 달라요. 똑같이 2kg짜리를 2m 움직였기 때문에 한 일이 같을까? 아니요. 밀고 갈 때는 10N밖에 힘이 안 들어요. 마찰력이 10입니다. 됐어? 근데 들어 올릴 때는 무게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밀고 갈 때 마찰력과 들어 올릴 때 중력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2m 움직여도 한 일의 양이 같다라고 하실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책에서 1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있는 문제 5개 하십시오. 건우 다 풀었어? 건우는 이거 카드 못 보더라. 응? 4번까지만 풀면 되겠다. 5번은 안 풀면 되겠다. 내가 다음 주에 사와야 되는 책이 이 모습이야. 중3 내용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넘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책에서 118페이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기 문제 푸실 건데 그거 문제 풀기 전에 이 개념 하나만 볼게요. 연결된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자, 일이 뭔지는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뭔데요? 라고 하는 일과 이제 에너지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중간에 섞여 있네요. 자, 에너지는 뭔데? 라고 얘기하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뭘 얘기하니? 능력을 얘기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넌 얼마만큼 에너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넌 얼마만큼 일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도 물체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처음 에너지가 얼마냐면 100줄이라고 치자. 그럼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100만큼밖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되겠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때
일을 했어요.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60만큼 일을 했다고 치자.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60만큼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한 후에 저의 나중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생각. 얼마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40입니다. 왜?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을 한 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 중에서 일하는데 60 썼기 때문에 40 남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나의 에너지가 맨 처음에 100이었는데 40으로 줄었네? 왜 줄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요. 1로 전환됐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물리에선 얘기해요. 에너지가 1로 바뀌었으니까 에너지가 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되겠어? 자,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에너지는 40 됐네요? 네. 근데요. 저는 요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20만큼. 그러면 저의 에너지는 얼마 될까요? 라고 하면 일을 받은 만큼 오히려 에너지는 늘어나요. 됐어? 그래서 맨 처음에 에너지가 40이었는데 일을 20만큼 받았기 때문에 저의 나중 에너지는 60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이걸 우리는 거꾸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이 에너지로 전환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는 일로 바뀌고요. 일은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 전환되는 관계입니다. 이 전환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둘의 단위를 똑같이 줄 써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도 일의 단위와 똑같이 줄 씁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에너지는 60 됐네요. 근데요, 저는 10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요. 10시간 동안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어요.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입니까? 60입니다. 에너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줄거나 저절로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을 받은 만큼만 늘고 일을 한 만큼만 줍니다. 되겠어? 그러면 거꾸로요. 에너지가 처음에 100이었는데 40이었다는 것. 됐어? 반드시 일을 60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됐어? 에너지가 40이었는데 60으로 바뀌었다는 건 일을 20만큼 받았다는 뜻입니다. 됐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에너지를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에너지 차이가 바로 한 일의 양이다. 됐어?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일의 양을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못했던 5번도 하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122페이지 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복사해 드린 것 같은데 122페이지 1번부터요. 1번부터 넘기셔서요. 어디까지 하실 거냐면 자, 16번까지요. 1번부터 16번까지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